아,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게 좀 비대면으로 일단은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모여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글로벌 핸드메이드 플랫폼 애쉬라는 플랫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조금 시작하기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국내 한국은 일시적으로 신규 가입이 지금 막혔어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페이라는 시스템 아시죠? 결제 시스템. 그것처럼 원래는 애쉬에 애쉬 페이먼트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우리나라가 해당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페이팔이라는 국제 인터넷 은행으로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내부 사정상 애쉬 페이먼트라는 그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시 멈춤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뭐 포인트라든지 뭐 스스로 자동 결제라든지 이런 혜택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잠깐 멈춘 거니까 그런 것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해외 배송이 아무래도 좀 불편해요. 왜 저도 작년까지는 이제 제품을 이렇게 팔다가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멈췄었어요. 몇 달을 멈추다가 지금 좀 풀려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저도 이제 오페했던 파일을 판매하고 있고, 이제는 두 개를 병행해서 같이 조금씩 판매하거든요. 배송 이제 다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특별하잖아요. 평상시에 이런 생활이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유튜브에 미싱 돌리는 남자 미돌남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애쉬를 가입한 지는 한 3년 전? 2018년도부터는 했는데, 그 전에 2017년도에 원래 했다가 제가 뭔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 있어서 한 1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옷을 만들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취미로 옷을 이렇게 재봉을 배우면서 우연치 않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전문 작가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좀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기에 굉장히 편하고 시장도 굉장히 넓은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일시적으로 가입이 막혔지만 향후 더 좋은 시스템으로 될 거니까 지금 미리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08년도부터 국내 뭐 G마켓 11번가에서 요 옥션은 빠졌지만 이렇게 국내 쇼핑몰과 해외는 그 애쉬 전에 원래 이베이를 먼저 시작했었어요. 하다가 나중에 애쉬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이베이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옷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직접 다 디자인하고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국내 같은 경우는 핸드메이드라는 그런 뭔가 매니아층 이런 게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도 이게 동대문에서 이렇게 사입을 해서 판매하시는 옷을 봤을 때 하시는 분들과 경쟁을 하려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뭔가 그렇고 굉장히 애매했어요. 애매했는데 제가 한 3년 전쯤에 애쉬라는 것을 만나면서 접하면서 이런 플랫폼이 세상에 있나? 라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걸 보면서도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는 클래스 101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상 클래스를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보는 곳인데 거기에 강의를 2개를 올렸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요 재본 클래스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올렸고 애쉬 클래스를 제가 작년 초에 올렸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원래 이쪽 전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먼저 올린 이유는 그만큼 이 시스템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왜냐면 해외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할 때는 지금은 뭐 정보가 나름대로 많이 있지만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국내에 애쉬라는 것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좋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정보가 없을까 그런 좀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이 클래스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해외라고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아예 모르고 사는 거랑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고 사는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뭐 애쉬 뭐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제 유튜브 메인 화면인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 느끼는 건데 대부분이 다 무료라고 써지면 이제 공짜예요. 제가 그동안 아까 국내에서 했던 거랑 뭐 이베이하고 애쉬까지 보면은 팔리면 수수료를 내죠. 근데 팔리기 전까지는 거의 돈이 안 나가요. 대신에 시간은 나가겠죠. 하지만 그래도 뭐 미천이 뭐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생활인이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상에는 굉장히 좋은 무료 서비스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 인스타에서도 생방송을 하는데 이런 거를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런 시험 서비스가. 그러니까 대부분 무료고 진짜 좋은 건 무료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애쉬도 그 부분에서는 거의 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차후에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하나하나 보시면은 아 할만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베이 빼고 애쉬에서만 판매한 국가를 한번 제가 점을 좀 찍어봤는데 가운데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저희 우리나라잖아요, 대한민국. 근데 물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시장이 뭐 작은 시장은 아니죠. 이제 거의 글로벌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훨씬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점을 좀 찍어봤어요. 봤는데 특히 여기 미국이나 여기 캐나다하고 호주에서 조금 저는 좀 한 80%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좀 골고루 유럽도 굉장히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 말고 딴 데 보면은 미국 판로를 개척한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지만 애쉬는 그냥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조금 먼저 시작한 것 뿐이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대단하게 성공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애쉬는 일단 재밌어요. 보면 재밌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제가 계정이 좀 정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국내는.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분석도 해보고 좀 이렇게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오픈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하면 되겠죠. 미리미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쉬가 도대체 뭔지 좀 전반적으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쉬는 핸드메이드 플랫폼이죠. 세계적인 핸드메이드 플랫폼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저작권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한 거를 내가 뭐 가져와다가 팔고 이런 것보다 자기가 창작물, 그러니까 창작물을 해서 뭐 대단한 무슨 엄청난 창작물이 아니고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한 그림이나 뭔가를 만드는 작은 소품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옷을 디자인해서 만드니까
무조건 제 거죠. 제 저작물인데 이 범위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냥 직접 만들질 않았는데 그것도 저작권인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참여만 했다면 나의 저작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어느 부분에 내가 참여를 했다. 그리고 딴 데서 만약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만들었다 해도 그게 다 제 저작권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대신에 그 파트너를 이게 적는 난이 있어요. 리스팅할 때. 거기다가 언급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오늘도 여기 한 바퀴를 좀 돌아봤는데 제 눈에는 다 판매도 될 것들이 다 있거든요. 대단하고 뭐 진짜 너무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쉽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쉬는 또 재밌는 부분이 맞춤 제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 이제 애쉬를 몰랐을 때 국내에서 옷을 팔 때 단독 쇼핑몰에서 제가 게시판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맞춤옷 게시판이라고 해서 처음에 제작을 할 때 아예 좀 길게 해주세요. 아니면 카라를 좀 업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맞춤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매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애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맞춤을 자기는 하겠다라고 이제 입점 작가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받고 제작을 하죠. 이것은 그냥 간단한 예로 강아지 옷인데요. 강아지 옷인데 등에다가 이제 자서를 넣어주는 거죠. 어떤 문안이나 아니면 강아지 이름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물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수공예의 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리스팅할 때 이 제품은 맞춤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언급했듯이 애쉬는 선물로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보통 선물을 살 때가 좀 힘들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까 안 들까. 그런데 애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가들이 직접 수제로 만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같은 선물이라도 뭔가 신경을 섞으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받는 사람이. 게다가 주문할 때 이게 제가 선물이고 선물 메시지까지 포함해 주겠다라고 그 제품에 설정을 하면은 구매자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 추가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프린트를 직접 그냥 뽑아서 넣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쓰면은 손글씨 같은 걸 이렇게 옆에다가 써서 좀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서 뭐 피드백도 좋고 그러면 또 홍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애쉬라는 이 플랫폼이. 그리고 특히 1년 중에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여기 좀 빼먹은데 뭐 발렌타인데이라든지 뭐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 특히 조금 주문이 해당되는 제품군들은 주문이 올라가요. 근데 배송 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올리고 홍보를 해야겠죠. 키워드를 이렇게 뭐 쓰면서. 애쉬를 운영하다 보면 상점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 달 후면은 뭐 어머니 날이다, 아버지 날이다. 그러니까 뭐 준비하라는 그 대시보드에 그게 떠요. 그렇게 영업을 하게끔 애쉬에서도 많이 이렇게 푸시를 해주니까 그런 거 시즌 맞춰서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혼자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아니면 가족 단위 아니면 소수 인원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기업처럼 큰 기업 주문이 많이 들으면 당연히 회사가 커지겠죠. 그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작은 공방 같은 느낌의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한 개성 있는 제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샵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게 가방 패턴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옷을 패턴 판매하지만 이거 가방 패턴인데 14개를 올렸어요. 품목을. 그런데도 10,000개 이상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꼭 뭔가 시스템이 꼭 갖춰야 되고 어떠한 장소가 꼭 있어야 되고 뭔가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시작을 할 수 있다. 그게 애쉬만의 특징이고 장점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는 없지만 제가 처음에 이베이를 먼저 시작하고 1년 있다가 애쉬를 시작했는데 이베이를 시작할 때는 그냥 느낌이 그냥 해외 사이트, 해외 쇼핑몰, 해외 오픈마켓 이런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크다라는 그런 느낌만 있었는데 애쉬를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저도 그래도 그래픽 디자이너도 했었고 지금 옷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솜씨가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며칠은 조금 충격받았어요. 갔더니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너무 다양하고 재밌는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꼭 제가 판매하지 않아도 여러 제품군을 보면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시야가 좀 넓어진다는 느낌이에요. 내가 스스로가 좀 성장한다는 느낌? 해서 이제 판매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운영도 잘하면 더욱 좋겠지만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세상에 있구나라는 거 알고 한번 방문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큰 계기가 됐어요. 뭔가 이게 한 발짝 위로 올라가는 계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골에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전문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있죠. 품목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니까. 저도 취미로 옷을 배웠다가 지금 이렇게 본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이런신 분이나 아니면 모두 직장 다니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우체국을 이따가 뭐 배송 기간 설정 같은 데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내랑은 다르게 빠른 배송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구매자가 구매를 할 때 벌써 주문을 받고 나서 만든다는 걸 알고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뭐 시간이 쫓기고 하는 게 없어요. 물론 뭐 하려면 시간 필요하겠지만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당일날 발송 안 하면은 뭐 큰일 나잖아요. 그러려고 이번에 뭐 저도 그 택배 노조 파업이 얼마 전에 있어갖고 저도 아주 그냥 애를 먹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거의 뭐 이따가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굉장히 기간이 길어도 고맙다고 해요. 그게 본인들은 빨리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이게 부업을 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무언가 그리거나 만들고 걸 좋아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오셨겠죠.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동영상 같은 것도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판매인데 이따가 잠깐 언급할 거예요. 그리고 뭐 만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창의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많이 만들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소공예 용품하고 소공예 품이랑 소공예 용품이랑 좀 달라요. 소공예 용품은 재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붓이나 옷을 만들면 원단, 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판매가 가능해요. 그 정도까지는. 그거는 이제 뭔가를 만들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판매가 가능하니까 나는 제품도 팔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도구도 팔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올려놓고 팔면 돼요.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다.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가 회사가 굉장히 재밌게 다녔거든요. 예전에 한 20년 지났네요. 다녔는데 뭐를 하면은 다 회사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반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따가 다시 또 이게 좀 이게 맞다는 게 반복되는 말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만의 브랜드라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큰 회사가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가만 보면은 작은 브랜드라는 느낌이 들어요.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만의 브랜드고 자기만의 가치가 있고 상품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는. 꾸준히 운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하나를 시작했을 때 특히 해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하다가 처음에 조금 주문이 없다. 아니 주문이 당연히 없겠죠. 처음에는 그 판매도 하나도 안 없다고 나오고 판매하면 판매 게트가 거기 상점에 떠요. 그리고 피드백도 없고 피드백도 별 5개로 뜨는데 그렇게 없으면 처음에 잘 안 사겠죠.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리뷰 보고 사고.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고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은 1년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후에 분명히 좋은 게 올 거다라고 만약 1년을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 이게 애쉬가 요즘에 많이 붐이 좀 많이 됐어요. 되면서 꼭 애쉬 하면 돈을 무조건 많이 벌고 뭐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도 더러 계신데 다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보다 시장이 훨씬 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면은 좀 한번 꾸준히 운영도 해보시고요. 이게 가입이 가능하면. 그래서 장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장점만 추려서. 지금 여기 2020년 기도에 약간 이런 게 시장 규모가 크고 계속 성장 규모인데 저는 이건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제가 여기 뭐 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도 계속 성장 규모이고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메이드 플랫폼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세계 시장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안을 왜 썼냐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누구 가르칠 수도 있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 먼저 자리 잡고 해외에 진출해 볼게요. 이렇게 꼭 순서를 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뭐 G마켓 11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애쉬를 했지만 제가 만약에 애쉬를 먼저 알았다면은 애쉬만 했을 거예요. 왜냐면 딴 거 많이 해보면 지금 제가 왜 많이 하냐면 그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해외라고 해서 나중에 내가 조금 나중에 하고 국내 먼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면 돼요. 같이. 내가 뭐 새우깡을 팔려면 편의점에다 놓고 동네 마트에도 2군데 놔야 잘 팔리지 한 군데만 놓으면 안 팔리잖아요. 덜 팔리잖아요. 그처럼 같이 꼭 뭐 또 글로벌만 해라 이건 아니에요. 똑같이 사진 찍고 똑같이 올리는데 똑같이 거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하면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입이 굉장히 편해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일시적으로 약간 시스템 조정상 잠깐 막혔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증 국내 기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 개인몰 같은 건 뭐 이렇게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카페십가나 뭐 이렇게 메이크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카드 연동을 하려면 돈이 들어요. 초반에. 그리고 뭐 KC 인증 마크라 해서 이것도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고 그래서 핸드메이드 작가들 분들에게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좋아졌다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애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메일만 있으면 일단 가입이 돼요. 이메일 있고 페이팔 계정인데 이것도 그냥 무료예요. 좀 이따 페이팔 계정에 따라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제가 이메일로 가입하고 상점 이름 정하고 제품 사진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가격하고 상품명만 있으면은 그날 바로 가입해서 바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애쉬는 그냥 가입하고 다음에 리스팅 올려야지가 아니고 리스팅을 꼭 하나로 올리면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하고 상점 이름을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이 가능한데 일단은 이 정도 아주 간략한 준비만 있으면은 가입이 쉽다. 누구한테 뭐 이렇게 컨펌 받아서 뭐 며칠 있다가 메시지가 오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바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할 때 돈 드신 분 안 계시죠? 그리고 이메일도 국내 이메일 같은 이메일로 페이팔 다 가능하고요. 사진은 뭐 잘 찍으려면 장비 욕심 내면 한없어요.
저도 뭐 카메라가 몇 대 있긴 한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기능이 너무 좋아졌고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애쉬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작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진이 너무 시커멓게 나오고 잘 안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죠. 클릭수가 적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이면은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게 미국 사이트다 보니까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자동 번역기 하죠? 누가 국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상담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메시지다. 아니면 제가 리스트 올릴 때 간단한 정보 정도 짤막한 그런 영문만 올리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무료죠. 번역기도. 예전에는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하기 어렵겠죠. 저도 못해요. 이거 못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밑에는 이따가 또 별도로 언급하겠지만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최적화가 뭐냐면 내 제품과 유사한 어떤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검색창에 검색하잖아요. 했을 때 내 상품이 상위에 좀 보이게끔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키워드를 좀 잘 적으면은 이게 상위 노출에 좀 유리해요. 유리한데 지금 물론 광고라는 것도 있어요. 애쉬. 광고를 하면은 돈이 많이 들겠지만 노출 많이 되겠지만 돈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에 막 꼭 몇 달 만에 얼마 팔아야 돼 이런 게 아니니까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리스팅도 수정해보고 올린 것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은 분명 매상이 올라요.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 오픈마켓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15% 정도 받았던 걸 알고 있거든요. 수수료도. 그런데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근데 애쉬 같은 경우는 지금 5%예요. 5%예요. 5%인데 이것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4%인가였을 거예요. 기억에. 근데 올랐어요. 한 2년 전인가? 근데 5%라고 해도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 솔루션을 임대를 해갖고 해도 월에 얼마씩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팔렸어야지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판매자를 배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조금 표가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애쉬 같은 경우는 요거 구매자가 결제한 세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는 부가세를 판매자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1년에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한 번에. 그렇게 안 하고 애쉬는 전달에 누가 구매자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사는데 11,000원을 결제를 하고서 했으면 그 11,000원이 다 제게 아니고 1,000원은 자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 수수료랑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원천 지급 되는 거예요. 원천 지급 되고 광고료만 지냈으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나가겠죠. 나가고 판매 가격, 배송비 이 부분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판매 가격은 내가 만약에 100불이라고 해놓고 배송비를 10불로 했으면은 110불 자체가 다 고객이 내는 돈이잖아요. 그 가격만 5%를 하는 게 아니고 배송비도 가격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비하고 가격을 합쳐서 실제 결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배송비가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 그 배송비가 조금 올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항공이 좀 안 좋아서. 그 일시적으로 올랐는지 아니면 배를 올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배송비가 좀 너무 비싸면은 구매자가 구매하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송비 일부를 가격에 좀 포함시켜서 가격을 조금 올리고 배송비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거는 뭐 꼼수라기보다 애쉬에서도 그렇게 권해요. 왜냐면 그래야 판매가 많이 되니까 애쉬도 돈을 벌겠죠. 수수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밑에는 이게 페이팔 수수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있죠. 얼마 좀 이렇게 떼이잖아요. 그것처럼 페이팔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조금 떼고 저한테 입금이 들어와요. 입금 들어올 때. 그러니까 페이팔 수수료, 무슨 거래시 수수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뭐 다 합치면은 대략 8% 정도 된다. 다 합쳐도. 그러니까 여기 국내 수수료 12% 같은 경우는 카드 수수료 이거 뺀 거죠. 그냥 거기 오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영문 번역인데 만약에 질문이 들어와도 할 말만 딱 물어봐요. 사람들이 무슨 저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몇 문장으로만 딱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로 시작해서 답변 한 줄 하고 고맙습니다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언어의 벽이 없어요. 위에는 번역 전이에요. 번역이 아니고 이거는 자동 번역 전이고 크롬에서 설정해 보면은 자동 번역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가 이제 번역 후에요. 한글로 번역 후. 그러면 국내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막힘이 없어요. 하면서. 대신에 뭐 숫자가 뭐 갑자기 1, 2에다가 숫자로 나왔다가 한글로 나왔다 이 정도만 이렇게 되는 거지 운영하면서 전혀 이렇게 불편한 게 없고 그리고 애쉬샵을 방문하면은 여기 상단에 여기 카테고리가 항상 뜨거든요. 페이지는 바뀌어도 여기 보시면서 내가 팔만한 제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애쉬 장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경쟁이 치열한가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뿐이 아니고 대량으로 해서 같은 제품을 여러 군데에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라든지 무슨 모델명이 같으면 다 같고 그래서 저희도 모델명 검색해서 싼 데 사잖아요. 그런 플랫폼과 다르게 애쉬는 같은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수공예 용품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이 있겠죠. 근데 수공예 폼이나 아니면 그림 파일 뭐 이렇게 그런 파일 같은 것들이 만약에 같은 제품이 있다면은 그 난리 나는 거예요. 저작권 침해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점에 만약에 내가 하는 게 같이 있다? 그러면 그냥 신고 들어가서 안 좋죠, 서로. 그리고 계정 정지 당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애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하기가 쉽다고 했잖아요. 가입하기가 쉬운 만큼 계정이 좀 빡빡해요. 조금 아니다 싶으면은 좀 페널티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꼼수 안 부리고 그냥 재밌게 운영하면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카피 같은 거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참고는 해도 되겠지만 카피하고 그러면 좀 안 되겠죠. 그거는. 이거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다는 그 페이팔인데요. 저는 이제 페이팔 계정을 이베이 판매할 때 미리 만들어놔서 이게 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이제 페이팔 결제 시스템으로 이제 계속 회원가입을 했었고 현재는 잠깐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페이팔 가입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애쉬 페이먼트는 별도의 독자적 시스템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존의 방식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페이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데요. 요즘에 페이팔 코리아라는 게 생겼어요. 몇 년 전에도 없었는데. 그래서 한글로 다 주소도 다 검색해도 좋거든요. 좋고, 이거는 지금 뭐, 혹시 못 써먹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모든 통화가 다 자유롭게 다 가능하고요. 엄청 편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음 장인데요.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숫자가 있잖아요. 구매자가 일단은 주문을 해요. 결제를 하고. 그럼 판매자가 페이팔에 주문이 들어왔으면은
그때 그러니까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왔으면 연계가 되겠죠. 주문이 들어왔다고. 주문이 안 들어왔을 때 미결제라고 떠요. 주문서에. 그러니까 그거는 미결제라고 뜨면은 그때는 만들고 보내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때는 메시지를 보내야겠죠. 하루 정도 지나서 그 구매자한테. 그러면 답변이 와요. 취소해달라 아니면 입금을 해요. 그 입금 아무튼 확인하고 나서 제작을 해서 저 같은 경우 우체국 보내거든요. 우체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만약에 오늘 입금을 했다. 그럼 저는 3일 있다 보내겠죠. 그럼 2주 있다 도착하겠죠. 그런데 오늘 입금했으면은 제가 오늘 입금한 거를 페이팔 계정에 연동한 제 국내 계정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찾을 수 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고가 없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싸놓고 창고에 싸놓고 국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는 주문 들어오면 그때 만들기 물론은 원재료는 있어야겠죠. 원재료. 저 같은 경우는 옷을 만드니까 원단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옷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금액이 있으면 바로 찾아서 이틀 정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돈으로 뭔가 또 사서 이렇게 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또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현재는 그렇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문하면 입금 확인하고 제작을 하고 제작이 들어가서 2, 3일 있다가 배송을 보내요. 이 2, 3일은 뭐냐면 내가 A라는 제품을 올릴 때 거기에 제작 기간과 배송 기간을 별도로 적는 게 있어요. 적으면 그게 구매자가 그걸 다 보고 구매를 해요. 그게 다 노출이 돼요. 상품 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게 서둘러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주문을 안 하겠죠. 근데 또 주문을 너무 받고 싶어서 너무 빨리 보낸다고 막 하면 또 나중에 그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피드백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운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정직하게 운영을 할 때 그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배송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주면 도착하더라고요. 요즘도. 그리고 뭐 남미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 하고 기다려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업이나 아니면 취미작가분들도 시간 내서 하기에 꽤 괜찮은 플랫폼이라고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인형옷을 판매했을 때 요거 보시면 5월 29일 날 주문을 했는데 제가 한 2, 3일 있다가 보냈죠. 보냈는데 한 보름 있다가 받았어요. 그런데 피드백이 보름 있다 받아도 좋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넣어줬죠. 만약에 이분이 배송이 늦어서 좀 짜증났으면 이런 피드백을 넣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한 가지 예를 그냥 들고 왔는데 그리고 거기에 미리 좀 배송이 늦는다고 언급을 해주면 그런 거 다 이해해요. 그 애쉬 있는 분들은. 아니면 배송을 설정할 때 두 가지를 설정하면 되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2주 정도 걸리는 거를 설정하고 아니면 일주일 정도 EMS 같은 게 좀 빠르잖아요.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싸겠죠. 그렇게 두 개를 설정해 놓으면 그걸 또 선택해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구매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을 잘 몰라도 되고 꼭 큰 장비가 필요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 인형옷을 보면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진을 그냥 벽에다 놓고 찍어요. 찍고 만약에 뭐 내가 요즘에는 스마트폰 자체에도 색깔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좀 밝게도 하고 선명하게도 하고 그런 식으로 너무 왜곡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보정을 하면은 하고 리팅을 하면은 충분히 이거 같은 경우는 피드백만 막 7,000개예요. 그러면 거의 뭐 한 5만 개 이상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 한 7, 8 정도 하면 되니까 7, 8명 하면 1명 정도 피드백을 남기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피드백 개수가 많죠.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시작할 때 모든 거를 다 갖추고 하려고 하면 못해요.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자꾸 딜레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건상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면 돼요. 여건상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조금씩 바꿔서 하면은
크게 뭐 무리 없이 이게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뭐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도 그 무슨 개인 샵도 그렇고 상세 페이지에 사진 글씨, 막 편집 엄청 하고 링크 걸고 막 그렇게 굉장히 그 툴을 잘 못 다루는 사람은 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애쉬 같은 경우는 사진은 요 사진 칸에만 이거는 이제 상세 설명 페이지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 거예요. 사진은 사진에서만 놓고 사진에만 놓고 10장 딱 10장만 나요. 여기는 이제 상품명이 들어가겠죠. 뭐 가격 들어가고 옵션 들어가고 그리고 상세 설명에 사진을 못 넣어요. 아예 문안만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엄청 단축되고 그리고 문안도 간단하게 정보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솔직하게 그냥 정보만 딱딱딱 받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물론 사진 편집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장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판매하면 안 되는 품목 잠깐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아니면 다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원래 2017년도부터 원래 시작했다가 계정 정지를 한번 당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이사를 하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이사를 하면 IP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H라는 거 전혀 모르고 시작했다가 뭐 상점 정책도 하나도 설정도 안 해놓고 막 하니까 뭔가 크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지됐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아이디로 또 가입을 해봤거든요. 계속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정지가 된 IP 주소는 계속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못하고 있다가 이사하고 나서 1년 후에 통신사가 바뀌는 바람에 다시 한번 했더니 그때는 또 되더라고요. 신분 세탁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해서 지금껏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이제 클래스 1에서 애쉬 클래스도 올렸고 다른 분들도 알려드리고 하지만 계정 정지가 된다는 말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계정 정지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또 이유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데 정지됐다가 풀렸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 문의해서. 근데 처음부터 아예 경지를 당하면 안 좋겠죠. 처음부터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를 하시고요. 특히 여기 보면은 제가 저작권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예민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참고는 하되 너무 베끼지 말고 그리고 저희가 상품명 같은 것도 넣을 때 다른 사람들 잘 팔리는 상품명 넣은 유사한 제품들 보면서 참고할 거 아니에요. 단어들. 우리는 뭐 영어권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참고만 해야지 그걸 똑같이 쭉 베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순서라도 바꿔라.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계정이 정지되면은 힘들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품목을 팔 수 있는지 한번 훑어볼게요. 크게 보면은 제가 계속 여기 지금 요거 있죠? 핸드메이드 페어, 아트 페어 하는 거 거기에 있는 거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궁의 용품 팔 수 있고 수궁의 품 그리고 수궁의 용품 제가 말씀드렸죠? 수궁을 하기 위한 재료들 생각보다 많이 팔려요. 품목도 다양하고 그리고 빈티지 제품이라 해서 한 20년 이상 된 것들 느낌이 약간 아날로그 느낌이잖아요. 이 사이트가.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또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좀 해당이 좀 안 되니까 이거 제껴두고요. 그리고 이제 수공예 품에서도 종류가 제가 저작권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중에서는 이제 실제 제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하는 옷이라든지 뭐 저기 보니까 뭐 조금 도자기 뭐 지갑 뭐 나무 공예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데이터를 팔아요. 데이터.
그래서 파일을 파는데 파일 같은 경우는 그림, 무슨 벽에 걸어놓은 액자 그림이라든지 무슨 엽서, 카드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옷 패턴, 옷 도안을 팔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품목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품목을 대략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게 수공예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좀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뭐 그래픽 툴을 좀 다루시는 분은 파일 판매로 도전을 하셔도 괜찮겠죠. 요거 지금 제가 이미지는 아까 애쉬샵 맨 위에 있는 대분류 카테고리를 누르면 다 나오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샵을 막 들어가서 하기 그러니까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인형 옷을 판매한다고 봤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인형 옷을 안 만들었겠죠. 그냥 여성복을 위주로 하는데 그걸 왜 했냐면은 제 딸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만들었었어요. 만드는데 또 예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도 디자이너인데.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럼 이런 것도 파니? 그랬더니 판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애쉬가 아니고 해외에다 판매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애쉬는 몰랐고 그래서 이베이에다 올렸거든요. 그 이베이에서 제가 처음에 판매한 게 그 인형 옷이었어요. 인형 옷이고 그 뉴질랜드에도 처음에 팔았는데 올리고 이틀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성복과 인형 옷의 차이는 똑같이 제품 다 똑같잖아요. 근데 치수가 하나라는 거예요. 인형 옷은 그 모델 하나. 근데 여성복은 사이즈를 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 관리나 모든 관리가 편했어요. 인형 옷을 파는 게. 그러니까 똑같이 재봉이고 똑같이 옷이지만 좀 관리가 편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진 않지만 크게 봤을 때 나의 제품군에 들어가는 품목이죠. 그런 품목들도 한번 영역을 넓혀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지만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굳이 뭐 내가 했던 거 고집할 필요 없죠. 하는 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영역이 넓어지겠죠. 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여기 있는 품목들이 지금 다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냥 보석용 기본이죠. 그 애쉬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옷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카테고리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하고 세분류까지 있는데 한번 제가 이게 세봤더니 500개? 그 카테고리만? 근데 그 계속 늘어나겠죠, 막. 더 계속 뭐 새로운 제품이 또 제품군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주의할 사항에 있는 품목 외에는. 그리고 가방 같은 것도 있겠죠. 가방. 크게 봤을 때 가방인데 가방 종류가 굉장히 많죠. 거기 양초도 있네요. 캔들. 초도 있고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품.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80% 가까이 미국이나 그쪽에서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파티 문화 같은데 저희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뭐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파티 문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청첩장, 파티, 그리고 웨딩 이런 쪽에 좀 시장이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쪽은 뭐 팔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연관이 된다면은 뭐 판매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림도 팔고요. 그리고 지금 요 옆에 애완견 페어 뭐 하죠. 그것처럼 해외에도 특히 미국에도 이렇게 많은 애견 제품들이 많겠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인형을 만든다 그러면은 강아지 인형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조금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초대장이나 웨딩, 뭐 부케, 조화 이런 것을 판매하시는 분도 제가 이제 상담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계세요. 품목을. 뭐 다이어리, 서적도 있고 인형. 제가 처음에 애쉬를 봤을 때 지금 말면서 좀 봤다 그랬잖아요. 인형 카테고리를 제가 좀 봤는데 이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봉제 인형, 막 동물 같은 것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오랫동안 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도 보시면은 재밌는 제품이 많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보시면 디지털 인쇄라고 되어 있죠? 디지털. 이게 이제 파일을 판매하는 거죠. 파일. 그래서 지금 파일 카테고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뭐 일부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고 파일의 장점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파일의 장점은 한번 올려놓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품을 제가 옷을 하니까 그 옷을 예를 들면 옷을 사진 찍어서 딱 예쁘게 딱 올려놓으면 주문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작을 하고 보내야 되는데 옷 패턴 같은 경우는 주문 들어왔네 하고 그냥 끝이에요. 이게 뭐 보낼 게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구매하신 분이 다운을 자기 구매 내력 가서 구매 페이지 가서 본인 직접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를 하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인쇄도라기보다 우리나라 편의점이 주변에 많듯이 작은 인쇄도 같은 게 많은가 봐요. 파티문화가 많으니까 조금조금하게 그런 데 가서 맡겨서 인쇄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저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거 누가 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거래가 많이 돼요. 많이 되고 또 배송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원가 비용이 거의 없다. 컴퓨터를 없어서 사야 되면 비용이 들겠지만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재고가 부담이 없죠. 그냥 뭐 계속 나가니까 대신 수량을 설정을 해놔요. 왜냐면 아까 제가 애쉬 가입할 때 거의 공짜라고 했잖아요. 무료인데 하나 돈이 드는 게 있어요. 4개월 일팅 하나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원? 4개월 동안. 그리고 4개월 지나면 다시 또 250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2달러죠. 0.2달러. 내야 되는데 그거를 4개월이 지나면 자동 연장으로도 그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4개월마다 그냥 250원 내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냐면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큰 돈은 아니고 그리고 제품이 하나 내가 만약 수량을 5개를 해놨는데 하나 팔리면 수량이 4개잖아요. 그러면 그걸 새로 리스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10개 올려놨다고 10개 다 팔리면 한 번 리스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팔릴 때마다 리스팅이 된다. 새로 리스팅을 했다고 인식해서 하나당 0.2불이 계속 나가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계시고 그래도 가격 부담이 없다. 많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말 무슨 매장을 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그쪽에 좀 관심 있고 할 줄 알면은 집에서 하면 되죠. 집에서. 그러니까 공간의 자유도 굉장히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일은 5개를 올릴 수 있는데 한 개당 20메가까지 올릴 수 있어요. 총 100메가를 올릴 수 있는데 좀 크다 그러면 압축해서 올리면 돼요. 압축해서 올리면 되고 파일 종류는 뭐 오디오 음영도 팔고 여기 뭐 동영상도 팔고 그림도 문서 다 팔아요. 이 포맷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올려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위에는 제가 제품을 판 거고 밑에는 패턴을 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문서를 보면은 여기는 배송지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배송지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배송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송지가 있고 요게 등기번호인데 배송지가 있으면은 내가 이제 송장에다가 등기번호를 쳐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여기 위에 뭐가 있거든요. 여기 완료를 눌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면 완료로 가겠죠. 신규에서 완료로. 패턴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완료에 있어요. 아예. 내가 건들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다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다운 받은 거죠. 만약 안 받으면 다운로드 안 됨이라고 뜰 거예요. 그럼 어떤 파일을 판매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걸 프린트볼 워라트라고 하는데 액자 그림이죠. 액자 그림인데 이게 비율이 한 5가지 있더라고요. 5가지 있어서 그 비율대로 사이즈를 다 올려주면 돼요. 똑같은 그림인데 비율만 달라서 조금 크게 해서 올리면 알아서 다운받아서 집에 장식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 이제 스티커나 뭐 클립아트
그 일일이 내가 뭔가 작업을 할 때 일일이 막 다 안 하잖아요. 다 조그만 거 다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클립아트 같은 거 사서 이렇게 꾸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많이 판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무슨 플래너, 그러니까 다이어리라고 하죠. 그것도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서식 같은 거. 그리고 템플릿 같은 걸 판매하고, 이력서 서식 뭐 이런 거 막 다 팔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걸 그냥 서류나 그림이다 하는 거는 프린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판매를 해요. 그리고 엽서, 무슨 초대장 이런 것도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인쇄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도 막 보내잖아요. 그런 것도 다 판매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5패턴, 그러니까 뜨개질 도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프린트해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요즘에 뭐 밖에 많이 못 다니니까 이런 것도 많이 좀 하시겠죠? 취미로. 근데 또 여기는 지금 담지 않았는데 재밌는 거는 또 색칠 공부 같은 것도 팔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몇 년 전인가 색칠 공부 서점에서 사다가 막 색칠하고 있잖아요. 칸에다가. 그런 도안. 집에서 뽑아서 그냥 색칠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림에 관심이 있고 뭔가 파일을 만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면 좀 도전해보면 좋아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한 시간이. 한 20분만 더 할게요. 네. 배송인데 이거는 이제 파일 판매는 배송 필요 없고 제품 판매할 때 배송하죠.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배송이 조금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정상화가 됐다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국제통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우체국 계약 없이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로 보냈었어요. 등기번호가 2800번 추가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추적이 가능한 번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 2800원 주면은 그 번호를 따서 추적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베이에다 팔 때는 그냥 보냈고 애쉬에다 팔 때는 등기번호 붙여서 보냈어요. 대신에 같은 제품을 팔아도 더 비싸게 팔았어요. 애쉬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이 K패킷이라는 걸 이제 우체국이랑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요.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매일 일정 수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계약을 해준다고 했는데 가서 해달라고 묻기만 해줘요. 다. 그리고 여기 안 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우체국 가세요. 그럼 다 해줘요. 해주고 원래는 픽업을 택배가 가지러 오듯이 픽업을 하는 게 정상인데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 인원이 없대요. 그래서 갖다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냥 가서 냉면 먹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하고 무게가 좀 크다 나는 좀 크다 싶으면은 국제수포나 아니 EMS 같은 게 좀 비싸겠죠. 저는 한 번도 안 보내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조그만 거 보내는데 EMS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고가의 제품 있죠. 비싸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전해야 되니까 취급상 또 분실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분실료는 굉장히 적어요. 생각보다. 지금 제가 이거 등기번호 추가한다 했잖아요. 등기번호 추가하면 갔을 때 사람이 없으면 같이 그냥 와요. 다시 갖고 와요. 그래서 국내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받아요. 1,800원 또 무려 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은 사람 없어도 그냥 놓고 와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가져가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요거 장점은 그냥 추적이 가능하다 정도인데 그거 그냥 참고해서 내가 선택해두면 돼요. 근데 웬만한 매치는 추적 번호를 안 붙이면 자꾸 문의가 와요. 내 거 어디냐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보내고 2,800원 정도 그냥 가격에 플러스 해서 넣으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국제통상 맨 위에 있던 거, 그 우체국 가면은 이 용지를 달라 그러면 줘요.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니까 요걸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맨 나중에 제가 카페를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미돌랑 카페 치면은 나와요. 거기서 다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거는 K패킷. 이거는 이제 수기를 쓰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고 인터넷 우체국 들어가서 계약 전문 무슨 그 툴이 있어요. 거기 가서 컴퓨터에다가 이제 계약을 해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고.
그래서 한 장은 내가 붙이고 상품에 붙이고 한 장은 프린트한 걸 가져가서 우체국 주면은 그분이 영수증 갖고 있고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K패키를 계약할 때 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하는 거 안 어려운데 복잡해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제가 애를 먹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지금은 바빠서 못 하는데 카페에다 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그때 한번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금 비용인데 요즘에 최근에 조금 올랐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배송은 거리하고 뭐 상관없이 거의 같아요. 너무 무겁지만 않으면. 그런데 해외 배송은 무게와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뭐 보실 거면 여기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 검색해서 EMS 들어가서 여기서 세 번째 가면 우편으로 다 요금을 할 수 있으니까 조율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원래 첫 화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긴장해서 넘어갔어요.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사진, 하나는 상품명, 하나는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 개가 제일 처음에 보이거든요. 일단 클릭을 받고서 내 상품점에 상점 페이지에 들어와야 뭔가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릭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세 개가 중요한데 그 중에 사진을 먼저 좀 다뤄볼게요. 사진의 역할은 뭐냐면 다 아시죠? 직접 내가 이걸 사고 싶어도 못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최대한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에 사진 역할이겠죠. 사진 역할이고 정보가 미흡하면은 좀 알거나 이건 뭐야 왜 뒷부분은 안 보여 막 이러면은 바로 그냥 나가요. 왜냐면 예전에는 매장에 와서 보고서 갔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사는데 인터넷은 어디든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탈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궁금증을 최대한 좀 줄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요 밑에 부분이 애쉬에다 처음에 이제 리스팅을 할 때 보이는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 사진 뭐 모든 각도로 보고 세부 이제 확대해서 보고 뭐 이렇게 보이라고 했잖아요. 딱 10개를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자세하게 그러니까 예쁘게 찍으려지 말고 자세하게 찍어라. 연출도 자세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너무 연출한다고 뒤에 막 액세서리나 뭐 이상한 거 막 넣고 같이 찍으면은 세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거 안 왔냐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진 위주로 담백하게 찍으면 좋죠. 그리고 10개 품목 중에 사진만 다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오시면 옷 치트라든지 주의사항이 있으면 주의사항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10개 중에 한두 개를 채우면 되겠죠. QR코드를 넣어도 되고 뭐 쿠폰 번호가 있으면 쿠폰 번호 크게 넣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사진만이 아닌 목록의 이미지는 뭐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작년부터 동영상을 한 15초 정도 넣을 수 있었어요. 생겼어요. 자꾸 바뀌어요. 조금씩.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진 10장보다 15초짜리 동영상이 제품을 훨씬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꼭 또 동영상 편집을 배우고 막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꾸밈없이 쭉 찍으면 되겠죠.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그 정도 하고 내용 뭐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착용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넣으면 이해도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이 뭐냐면 아까 제가 가격이랑 그 사진은 구매를 할 때 필요한 요소고 상품은 내 상품이 검색이 될 때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상품명,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진을 가지고 막 제품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그런 것보다 내가 쓴 글자를 가지고 가장 매칭을 시켜줘요. 구매자랑 판매자랑. 그만큼 이게 검색이 중요하겠죠. 암만 좋은 제품도 노출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랑 유사한 제품을 어떤 단어를 썼는지 이렇게 좀 몇 군데 보다 보면은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일단 쓰면 되겠죠. 그리고 140글자까지도 가능하고 또 상품명은 140글자인데 태그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해시태그 다 알잖아요. 그 태그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그림자처럼 쫓아다녀요. 검색에 도움을 주니까 이런 부분도 꼭 채워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대형 키워드가 있고 세부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원피스 하면 너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목록이. 근데 내가 뭐 이렇게 검색이 되긴 되겠지만 내 거 선택하기 힘들겠죠. 너무 경쟁이 세니까. 근데 빨간 원피스 되면 확 줄겠죠. 근데 반팔 빨간 원피스 되면 더 줄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제품을 최로 디테일하게 세분화된 그런 단어를 검색하면 그만큼 보는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그만큼 그래도 그거 필요한 사람이 딱 봤기 때문에 구매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제품이 상위에 노출이 될 거예요. 품질질서라는 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처음부터 막 광고를 해서 올리겠다 하지 말고 좋은 키워드를 찾겠다. 결국 내 제품과 잘 맞는 키워드가 한마디로 내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제는 내 제품이 물론 훌륭해야 돼요. 그거 전제에 하에서 좋은 키워드를 찾아서 잘 매칭을 시켜야겠죠. 구매자 검색하는 거랑 내가 써 키워드랑. 그럼 노출이 잘 될 거예요. 가격인데 가격은 그냥 저희 판매 다 해보셨죠? 가격 정의가 제일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근데 가격은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디자인하고 뭐 만든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가격 정하는 거더라고요.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순하게 따지면은 원가 플러스 제작 인건비인데 일단 자신감이 들어야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자신감이라는 게 한마디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이제 브랜드겠죠. 그러니까 명품 같은 경우 왜 비싸겠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제가 명품을 얘기하는 건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래도 운영하다가 처음에는 조금 잘 모르고 서투르니까 무조건 비싸게 팔 수 없겠죠. 그러다가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좀 됐다 싶으면은 두세 번 가격대를 좀 올리세요. 올리면서 자꾸 이게 가격을 올리고 품질을 좋게 해서 좋은 품질을 하면은 구매자도 좋고 저도 좋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가격을 좀 첨부해서 무료 배송으로 할 수 있으면은 또 상위 노출에 더 좋아요. 어차피 구매자는 똑같이 가격은 똑같이 지불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배송비가 4.5달러나 있네랑 여기 무료네?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애쉬에서 막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정하면 좋겠죠? 그 끝으로 공유인데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쉬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은 애쉬에 판매를 할 때 애쉬에 들어와서 구매하는 사람만 판매를 하면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고 뭐 네이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SNS를 하는데 거기다가 링크를 다 심어 놓으면은 거기 있는 외부에서 들어오겠죠.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은 그만큼 판매가 더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판매할 사람은 애쉬 고객이 아니고 그 고객을 넘은 사람한테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SNS를 좀 하셔야 돼요. 저도 뭐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하나의 캡처를 해봤어요. 어느 정도 기간 설정을 해봤는데 요 부분이 애쉬 내에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쉬에서만 검색하고 내가 외부에서 링크를 안 걸었다면 한 17,000명이 들어왔겠죠. 하지만 거의 한 5천 몇 명이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꽁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의 채널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애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거미줄을 쳐서 조금 링크를 다 걸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거미줄이 촘촘하면 물고기가 더 많이 잡히겠죠. 물고기랑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하면 SNS를 성장하고, 왜냐면 애쉬를 들어왔다 또 내 SNS 계정을 들어갈 거 아니야. 다 링크를 서로 걸어 놓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않는 이유는 제 개인정보만 나가는 것 같고, 막 그게 싫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세상이 어차피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제를 좋아하고 하는 건 저도 막 제가 또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방식은 디지털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품을 팔기에 앞서 고객의 마음을 먼저 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강의는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